명품 시계 매장 타이멜리트의 화려한 조명 아래 3명의 매장 직원들이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내부는 고급스러운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유리 진열장에는 값비싼 시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직원 중 한 명인 서준우이 18세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어 이 고급 매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신의 배경에 대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오늘도 고객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특히 VIP 고객들이 예약해 두셨으니 단정하게 보이도록 신경 써요. 팀장인 김민석 35세의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석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로 항상 준우를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준우가 대답하는 순간 매장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고 오래된 시계를 들고 있었죠.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우가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김민석과 다른 직원인 이유진 32세은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은 매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베테랑 직원으로 평소에도 외모와 복장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죠. 저기요, 여기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수리센터는 건물 지하에 있어요. 유진이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유진을 바라보다가 준우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준우는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계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구형 모델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시계 수리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우가 작게 말했지만 노인은 이미 매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분들은 왜 여기에 오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매장 시계 한 개 가격이면 그분 한 달 생활비가 나올 텐데. 김민석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준우 씨, 그런 손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귀한 사람들이니까요. 준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준우의 아버지도 공사장에서 일하며 비슷한 조끼를 입고 다녔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우는 퇴근 후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서태준 58세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준우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현장에서 다른 노인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우가 부르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퇴근하고 바로 왔니?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그때 태준 옆에 있던 노인이 돌아봤고 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오늘 매장에 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박노인이셔. 요즘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태준이 노인을 소개했습니다. 박노인은 준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우입니다. 아, 태준 씨의 아들이구나. 반갑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준우는 오늘 매장에서 이 노인을 무시한 직원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명품 시계 매장에서 일한다. 내 아들이 대단하지? 태준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 어느 매장에서 일하니? 타임엘리트라는 곳입니다.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잠시 변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곳이구나. 그 뒤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준우는 박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준우의 아버지가 박노인을 매우 존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전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으나 점심시간이 지나자 의외의 손님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준우의 아버지 태준과 박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께서 내가 일하는 곳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준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형광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고 태준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유진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준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 씨 지인분들인가요? 저희 매장은 지금 VIP 고객 응대 준비 중이라. 그 말은 명백히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와 지인분이신데.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바쁜 시간이라. 김민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보여주려 했던 그 낡은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런 오래된 시계는 취급하지 않아요. 수리센터를 찾아보세요. 준우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기는. 그때 박노인은 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계의 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김민석이 인내심을 잃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오래된 시계가 특별한 가치가 있을 리 없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 로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박노인이 시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김민석은 마지못해 시계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타임엘리트의 초기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8개만 제작된 창립자 특별 에디션의 마크가 있었죠. 이건 김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도 호기심에 다가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운더스 에디션인가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 안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우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감정사를 불러야 해요. 김민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박노인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편하게 앉아 계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박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어리둥절한 채 아버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계가 대체 뭐예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박노인께서 오늘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1시간 뒤 본사에서 김영훈 50세 감정사가 급히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시계를 보자마자 경외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진품입니다. 타임엘리트 창립 50주년에 제작된 파운더스 에디션이죠. 전 세계에 단 8개만 제작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은 5개뿐입니다. 이 시계의 가치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감정사의 설명을 들은 매장 직원들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민석은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가득 담고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네요. 유진도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어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어야 했는데. 박노인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준우는 상황이 갑자기 뒤바뀐 것에 당혹스러웠지만 더 혼란스러운 것은 박노인의 정체였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감정사 김영훈이 박노인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시계를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 말에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박인수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노인이 이제 박인수라는 이름이 밝혀진의 대답에 김영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타임엘리트의 역사를 공부하며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타임엘리트의 공동 창립자이시잖아요. 하지만 오래전에 은퇴하셨다고. 박인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 경영에서 물러났지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준우와 태준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벙어리처럼 박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님,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박인수의 말에 태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창립자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그와 같은 직원들이 창립자를 무시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이었죠. 김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공손하게 박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런 실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민석과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김영훈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 경영진들이 알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그저 이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니까. 박인수의 말에 김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비스 품질 확인이라면 어제와 오늘 자신들의 행동은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민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이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박인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우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준우 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인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가 보기에 이 매장의 서비스는 어떤가? 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김민석과 유진을 바라봤고 그들의 얼굴에 비친 불안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장은 외모와 의상으로 손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부유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준우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박 회장님처럼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만약 아버지가 이 매장에 오셨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테니까요. 준우의 솔직한 고백에 박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정직한 청년이군. 그건 좋은 자질이야. 그리고 박인수는 김민석과 유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타임엘리트를 창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오?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의 가치였소.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이 내 신념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의 시간은 똑같이 소중하지요. 그 가치를 담아 시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박인수의 말에 매장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모두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이 매장의 서비스는 그런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람을 시계 가격으로 판단하는군요. 김민석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유진도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브랜드의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요. 내가 이 매장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 말에 김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그들의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준우의 아버지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실은 거대 기업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장님, 아니 회장님, 그동안 왜 저와 함께... 태준이 말을 채 끝내기 전에 박인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소. 일하는 것이 좋았고 태준 씨처럼 성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돈과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대견했던 것입니다. 박인수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그 시계는 이제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박인수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처음 만든 시계입니다. 타임엘리트의 시작을 함께한 시계지요. 겉보기에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시계 제작의 진정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준우는 그 시계를 경외심을 담아 바라봤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저 낡은 시계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위험성이었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일어나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타임엘리트가 이렇게 커진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군요. 김민석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박인수는 김민석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직원들이 올 겁니다.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교육도 새롭게 진행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석과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불확실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박인수는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우 군, 자네는 정직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군.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타임엘리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요. 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창립자에게 칭찬받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제 회장님께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군. 박인수는 시계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오늘은 이만 가봅시다. 할 일을 마쳤으니까요. 태준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수가 매장을 나서려 할 때 감정사 김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알면 정말 기뻐할 텐데 정말 연락을 안 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소.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걱정 말게. 박인수와 태준이 매장을 나선 후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출근했을 때 매장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도착해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긴장된 표정으로 감사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민석이 조용히 준우를 불렀습니다. 둘은 매장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준우는 놀랐습니다. 김민석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어느새 사람보다 돈과 지위를 중요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김민석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모두 부유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솔직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도 나중에 합류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시계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반해서였는데 어느새 그것보다 돈과 지위를 더 중요시하게 됐더라고요. 세 사람의 대화가 깊어질 무렵 감사팀의 책임자인 정 이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이자 정 이사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박인수 회장님께서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전국 모든 매장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 매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김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 평가가 있을 겁니다. 김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소한 즉각적인 해고는 면한 것 같았습니다. 정 이사가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준우 씨, 회장님께서 특별히 자네를 언급하셨소. 자네의 정직함과 진심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준우는 놀랐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자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네가 타임엘리트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었으면 하시는군요. 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원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우는 본사에서 열리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인수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인수가 형광 안전조끼가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준우 군, 잘 지냈나? 네, 회장님. 덕분에요. 박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교육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타임엘리트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수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임엘리트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을 전하는 회사입니다. 박인수는 자신의 오래된 시계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처음 만든 시계입니다. 외형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정확성과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계의 가치는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본질에 있지요. 박인수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타임엘리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 본질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이 지닌 시계의 가격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준우는 박인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가 처음 타임엘리트에 입사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타임엘리트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모든 고객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곳, 시계의 본질적 가치를 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박인수는 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우 군,
자네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 네, 회장님. 자네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 혁신 담당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오. 자네의 정직함과 진심이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줄 것이라 믿소. 준우는 놀랍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 아버지께도 감사드리고 싶소. 태준 씨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실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이요. 준우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늘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타이멜리트 매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석과 유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지도 아래 그들은 타이멜리트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당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민석이 직접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김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마도 냉대를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시계가 좀 이상해서요. 오래된 시계라 버리라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어떤 시계든 소중합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김민석은 노인의 시계를 정성껏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비싸거나 희귀한 시계는 아니었지만 김민석은 최선을 다해 노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간단한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석이 시계를 수리하는 동안 유진은 노인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노인은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고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최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고 고객들도 그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태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 박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기도 해요. 내 덕분이라니? 네. 아버지가 항상 보여주신 성실함과 정직함이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비록 제가 그것을 늦게 깨달았지만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다음 주 박인수가 다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형광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변화가 느껴지는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네,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낸 일이 자랑스럽소. 타이멜리트의 미래는 밝아 보이는군. 준우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인수는 매장을 둘러본 후 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자네에게 선물이 있소. 준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박인수의 오래된 시계와 닮은 하지만 새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만든 시계의 복각품이요.
외형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타이멜리트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어. 준우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계는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억하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 있다는 것을 말이요. 박인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시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손목에 채운 새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계는 매일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심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신 시계 속의 진심 어떠셨나요?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이나 외모로 인해 무시당했던 경험 또는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되어 생각이 바뀐 경험 등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